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체의 종류와 이를 공개한 의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사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죠. 예,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저희가 명칭 부여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북한군 창건기념 열병식 때 공개되었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차량에 두 발이 탑재돼서 이제 발사되는 방식인데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자료 화면이 나중에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차량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차량에 굉장히 일반적인 트럭에 8륜 트럭에 이 미사일이 두 발씩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네. 이렇게 이 무기가 나왔는데 자 뭐냐 하면은 이 무기가 한 번도 시험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북한이 저렇게 그 공개를 하고 나면은 네. 시험 발사를 그 공개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굉장히 짧은 단시간 내에 하는데 발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2월 하면은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왜 한참 남북 간의 어떤 뭐 대화, 그다음에 뭐 선수단 파견, 응원단 네. 파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무드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발사나 이런 것들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거의 뭐라고 그럴까 거의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공개가 된 것이죠. 네. 발사 장면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사격 훈련을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분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북한이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무기 체계 자체를 공개를 했고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을 할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떠한 의도이냐, 그다음에 또 그간 이제 북한이 쓰는 어떤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장거리냐, 뭐 중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예. 한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열병식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또 예. 앞에 또 예. 모형도 갖고 나오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추정되는 그 모형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자료 화면에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보면 명확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차량이요. 네. 차량이 이 미사일을 두 발을 칠 수. 지금 화면 나오시죠? 보면은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예. 미사일이 두 발이 이렇게 실린 채로 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그 옆쪽에 덮개 같은 게 있어서 평상시에는 덮개를 덮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네. 발사를 할 때는 미사일 발사대는 수직으로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을 동시에 쏘지는 않고 한 발씩 쏘게 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저기에 보였던 그 차량이 사실은 좀 군용, 작전용 차량으로 좀 발사용 차량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를 된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모형과 거의 동일한 그런 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한 그 무기의 모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들고 나온 모형은요, 지금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는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입니다. 네. 이 미사일은 이 단거리 미사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이것을 자꾸 유럽 지역에 배치한다라고 그래서 이 소위 이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 INF 협정이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협정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토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재 존재하는 탄도 미사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무2 미사일의 개발의 베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약간 일반 미사일과는 틀리게 총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탄도 비행이 아니라 편신 탄도 비행이라고 해서 약간 탄도를 좀 낮게 날거나 비정상적으로 날게 발사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된 굉장히 예. 탄도 미사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첨단 탄도 미사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식도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된 상태로 발사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거의 같은 것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인데요. 자, 이것이요. 지금 제가 또 하나 사진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좀 보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것은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무2 미사일의 사진입니다. 미사일의 모양이 거의 동일하신 것을 눈으로 거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러한 이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이러한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북한도 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뒤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네. 새롭게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스칸다르 그 러시아 미사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그 장면에 나온 미사일도 이 이스칸다르와 흡사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니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각도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요, 이 사거리를 봐야 되는데요. 이 200km가 과연 최대 사거리를 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그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뭐 처음에는 500km였다가 800km 버전도 있고 자꾸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핵미사일입니다. 예, 핵을 탑재를 하고 예. 단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핵미사일이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핵미사일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 개발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크기의 파괴력을 지닌 탄두의 개발도 동시에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미사일 발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미사일 발사 자체는 분명히 자신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의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것을 북한이 노동신문에 실느냐 실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노동신문에서 어떠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군사적 수단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활용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실제 군사 기술 이 실험 평가를 통해서 기술을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신들이 만족한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주변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불만이나 혹은 요구사항 혹은 자신들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어떤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걸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 공개된 그 예.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시험 발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 여태까지 특히 이제 아마 2017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요 그 공개되기 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난 불과 한 2, 3주 전에 있었던 그 시험 발사의 경우에도 관련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 다 그 시기의 정세. 왜냐하면 그때는 여전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화라든가 혹은 뭐 러시아와의 대화, 중국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군사적 성과의 면인데 즉 그것이 그때 그 시험 자체가 이 소위 1호가 직접 거기를 가서
보면서 만족을 할 만큼 어떤 그런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와 결합할 수 있냐의 없냐의 문제인데 그런 정도 성과의 시험까지는 아니었다. 네. 결국 이번은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북한은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시험 평가를 위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걸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북한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수위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단거리로 수위를 좀 조절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은 계속적으로 수위를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 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사 자체보다는 이 발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은 이것을 아예 지금 자신들의 그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강한 국방력으로 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노동신문에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신문에 어떠한 멘트가 들어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이 주변국과 관련된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노이라든가 뭐 혹은 심지어는 푸틴과의 대화에서도 별 그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즉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 내부에 혹시 어떤 불만이나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곤란해진 건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을 9.19 위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서로 뭐 도발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지금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 그래서 위기가 관리됐다라는 예. 것을 그간의 그 어떤 북한과의 대화의 최대 성과로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약간 좀 의문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어제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애초에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한 40분 정도 시간이 예. 걸려서 예. 입장이 바뀐 예.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뭐 배경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합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참부 같은 게 합참에 있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부서들이 네. 이런 움직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무기 체계를 발사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미사일 런처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있었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혹시라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고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배경에 의해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를 했다가 이제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는데 예. 이렇게 우리 군 당국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예.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다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대북 제재 위반하고 관련돼서 당연히 위반인데요. 자, 여태까지 미국이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네. 반응해 오지 않았고 되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성 12호, 14호, 15호 이 발사 때 거의 뭐 미국이 굉장히 그 긴장의 강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좀 단거리 미사일들의 발사에 있어서는 그닥 그렇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해야 될 거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화해,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버젓이 대한민국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 그것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들고 나와서 실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일종의 그 군사 합의 위반 혹은 그간의 화해 분위기에서
이제 다시 또 이 군사 경쟁 분위기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이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의 리더십에 의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 발사체 발사가 대내외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